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꼼짝 마라 이 반역자 새끼들아! 조용히 해. 소리치면 죽여버린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차량 2대에 나누어져 우린 북한 대사관으로 옮겨졌다.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야, 범굴에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이런 생각을 한쪽으로 했어. 그래서 무슨 계획을 했나. 공항에 가면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도 경찰도 있고 할 테니까 그때 소동을 펴서 정말 구원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계획을 마음으로 하고 있었어. 2시간 정도 지나서 보위원들이 우리를 끌고 대사관 뒷마당으로 나왔다. 나와 아내는 봉고차에, 아들은 승용차에 갈라서 태웠다. 드디어 우리를 태운 호송 차량이 대사관 정문을 나섰다. 그런데 방콕 공항으로 가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라오스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랬는데 정말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 거지. 도로 가장자리 옆 비탈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여기저기서 널브러진 보위부 요원들의 신음소리도 들렸다. 결국 우린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 틈을 타 나는 간호사에게 병원 전화를 좀 쓰자고 했다. 내가 살던 아파트 집주인 전화번호가 생각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신기했다. 늘 낮에는 집을 비우고 외출하던 집주인이었는데 어떻게 그날만은 대낮에 집에 있다가 내 전화를 받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찰리따, 나와 가족이 지금 북한 측에 납치되어 끌려가다가 차량 사고로 병원에 와 있어. 오늘 유엔 난민 판무관실에서 난민증을 받기로 한 날인데 그쪽에다가 좀 연락을 해주고 태국 경찰에도 연락을 좀 해줄 수 있겠어? 알겠어요, 홍 참사님. 태국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 요청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찰리따는 약속을 지켰다. 1시간 정도 지나 신고를 받은 태국 경찰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보위부 요원들의 강한 제지에도 그들은 나와 아내만 데리고 갔다. 태국 경찰의 신병이 인도된 우리는 그때부터 합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남은 건 막내 아들의 생사 여부였다.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던 막내 아들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아직 태국에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아내는 자리에 들어누웠고 난 태국 특수경찰국 부국장 뜨리또트에게 아들의 생사 여부를 부탁했다. 뜨리또트 부총국장이야.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 거기도 계속 찾아오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 사람이 진짜 우리한테 잘해줬어.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북한 정부의 동향과 태국 정부의 입장도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도 뜨리또띠였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나와 아내는 날아갈 것 같았다. 어느 날 현지 신문을 통해 아들이 다니던 에벡대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 100여 명이 북한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기사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들 친구들이 북한 대사관으로 몰려와서 불법 감금된 아들을 내놓으라고 데모를 한 것이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다. 나와 아내는 태국 정부에 아들을 구출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
자식을 그리는 부모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태국 총리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냈다. 편지를 읽어본 추한 총리는 홍 참사의 아들을 내놓지 않으면 북한 정부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보냈다고 한다. 태국 정부의 이 같은 요구와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 속에 결국 북한 정부는 내 아들을 부모 품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저녁 6시경 이민국 사무실에서 나와 아내는 아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했다. 아내는 아들을 껴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다. 아들도 울었고 나도 울었다. 이제 남은 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다. 삼국에 가면 그래도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 아들도 좀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오산이었고 잘못이었다. 그러는 사이 한국 대사관의 면회 횟수가 늘었고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가 자주 제기되었다. 황장엽 선생한테서도 편지가 왔다. 망명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명확한 생각이 없었던 내게 황장엽 선생의 이 편지는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아들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유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내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북에 두고 온 큰아들 때문에 정신적인 고생을 좀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마음을 잡고 평안한 일상을 살고 있다. 황장엽 선생의 권유를 받아들인 나는 탈북자 동지회 회장을 거쳐 황 선생의 후임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새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 조국의 반쪽 땅인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게 있어 고난으로 점철된 그때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는 곳, 내가 낳은 자식들이 살고 있는 곳, 순수했던 내 유년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내 삶의 영역들이 무수히 찍혀있는 그곳을 사람들은 고향이라고 부른다. 조국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을 나는 물과 인생으로 말하고 싶다. 물은 땅이 생긴 모양대로 흐른다. 계곡을 따라 흐르면 계곡수가 되고 시내를 따라 흐르면 시냇물이 되는 물. 잔잔하던 물도 절벽을 만나면 폭포수가 되고 땅속을 흐르던 지하수도 샘을 만나면 샘물이 되는 그것. 뜨거우면 증발하고 차가우면 얼음이 되는 물은 어쩌면 우리 인생 그대로다. 세월 따라 흐르는 게 인생이기에 물의 의미가 마냥 범상치만은 않은 지금 문득 선조들의 이 말이 떠오르는 건 무엇 때문일까? 훌륭한 부모한테서 태어나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훌륭한 자식을 낳고 사는 게 인생의 삼복이라던 그 말. 하지만 먼 훗날 내가 옛사람으로 불리는 그때에 가서는 후대들에게 이 말 한마디만은 꼭 남기고 싶다.
세상. 잘 만나는 것 또한 복이라고. 누가 한 말이냐고 묻는다면 홍순경이라는 물이 남긴 혼이라고. 홍 선생의 일생 대처법. 인생에서 이 선택이란 건 참으로 중요한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니 말입니다. 분단 반세기라는 시간만큼이나 남과 북의 오해는 상당히 깊은데요.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한국행을 꺼려했던 홍 선생의 선택은 과연 어땠을까요? 홍 선생이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난 제일 잘 왔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면 일단 어느 나라도 나갈 수 없지만 여기 와서는 자기만 결심하면 내일 대만도 가고 어느 나라도 마음대로 날아가는 그런 자유를 느끼는 게 너무 좋다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돈과 시간만 있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 나라는 150여 개국. 이는 세계 공동 3위, 아시아 단독 1위. 내가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직장도 내가 정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자유. 하지만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는 것. 주어진 자유만큼이나 그 책임 또한 내가 져야 한다는 사실. 그 선택 또한 내가 하는 자유랍니다. 뭐 여기 와서 대통령 욕해도 잡아가는 놈이 없고 내가 간첩이라고 해도 잡아가는 놈이 없다고. 아, 그렇게 얼마나 자유로워.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대통령이나 장관도 욕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욕해도 처벌할 수 없는 자유. 모든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판결되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세상.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부터 많은 대우를 해줘요. 대한민국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로 탈북민에 대해 법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해 북한 주민임이 확인되면 정부에서 살 수 있는 집과 정착금을 지원해준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한 학비는 무료. 미국에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지만 거기에는 집을 주는 법도 없고 오직 이런 정말 정착금을 미뤄주는 게 없고 다 먼저 살 수 있게끔 돈을 꿔주는 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일해서 벌려고 하는 거 벌어서 몰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우리 북한 사람들의 그래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한 기지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탈북민을 한국처럼 같은 민족이 아닌 재난 국가에서 온 난민으로 취급하여 그에 맞는 임시 거처를 제한적으로, 그것도 선착순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최저 생계비 정도만 한시적으로 제공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자체로 살아가야 한다. 제주도 가든 뭘 어디 가든 북한처럼 무슨 여행증을 뗄 필요도 없고 신분증 하나면 다 되는 거. 이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외국에 망명하면 그곳 문화에 적응하는데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미국이나 유럽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곳은 말도 안 통하고 인종차별도 심하고 총기도 소지하고 있어 상당히 불안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 살다가 미국이나 유럽 등에 이민을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민을 갈 수 있는 자유 또한 부여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우선 도물 산물이 꽝꽝 나오죠. 전기가 24시간 어느 한순간도 끊기지 않지.
정말 뭐 이 밥에 고깃국이 아니라 정말 지금 여기 와서는 잡곡밥을 더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어요? 집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북한 평수 50에서 60평방 제곱미터 정도 된다. 가족 수가 많으면 더 큰 집을 주기도 한다. 집이 북한에 비해 작을 수도 있지만 매월 일정 요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을 내면 24시간 전기와 수도, 난방을 사용할 수 있다. 정착금은 1인 세대 기준으로 700만 원, 약 6천 달러에 해당하며 장려금, 가상금 등이 더 나온다. 1년 동안은 매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고 아프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1종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특히 의료보험 제도가 미국보다 잘 되어 있어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많다. 외국 사람들이 수술을 받으러 의료 관광을 올 정도로 의료기술 수준도 세계적이다. 북한에 있었으면 꿈도 꾸을 수 없는 정도로 우리 데리고 온 아들은 여기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도 국가가 다 돈을 대줘서 공짜로 다녔죠. 공짜로 다녔지. 그렇지. 입학금 무슨 모든 돈 다 대줬잖아. 자녀 교육 지원이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할 때 한국 아이들과 경쟁하지 않고 탈북민들끼리만 시험을 쳐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4년간 대학 등록금도 면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혜택이 크다. 한국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어려서부터 과외를 받으며 경쟁이 치열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1년 등록금을 1만 달러 정도 내고 다닌다. 북한에서 급이 있던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집이나 정착금, 의료보험, 교육 혜택 등은 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 같다. 하지만 일반 탈북민이 입국 후 관계기관 합동신문 조사 후 정착교육을 3개월 정도 받고 사회로 배출되는 것과 다르게 북한에서 급이 있었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면 정착 과정도 배려를 해준다. 무엇보다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본인이 원하면 정부기관, 연구단체, 대기업에 취직도 시켜준다. 북에 두고 온 가족, 친척들 때문에 비록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 온 엘리트 탈북자들 속에서 이와 같은 기관들에 취직해 한국 사람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으며 유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은 자본주의 나라인데 돈 한 푼 없이 와도 잘 살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 가면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겠나 이런 걱정도 해봤고 그런데 실제 와보니까 아무 돈 없이 왔어도 다 이 밥에 고깃국은 싫어서 안 먹고 소주병 기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현실 보고 또 와서는 각자가 다 승용차를 타고 자기 개인 승용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이런 걸 보면 지금 북한의 거의 간부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낫다고 자부한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밥의 고깃국은 문제도 아니다. 모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없다. 탈북민에게는 한 직장에서 3년간 착실히 근무하면 취업 장려금으로 최대 2만 달러 정도 준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여기 오면 한 달에 그래서 못 벌어도 150, 200 보통 200은 다 벌거든 사실은. 2,000불이지 2,000불. 일반 근로자 최저급여가 월에 150만 원 정도 된다면 먹고 쓰고 아껴서 중고 자동차 2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를 몇 달만 모으면 살 수 있다. 집만 나서면 대한민국은 한 집 건너 하나씩일 정도로 편의점과 음식점들이 즐비하다. 미국이나 유럽은 편의점에 한 번 가려면 차를 몰고 가야 하지만 한국은 문방만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24시간 편의점과 식당들도 많아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이것을 제일 부러워한다. 일일 부자, 일일 불식. 일하지 않으면 먹지를 말라는 고사성어처럼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본인이 일하지 않고 낭비하면 잘 살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지금 최근에 오는 사람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푼도 누구 떼지 않고 본인들이 그대로 다 쓰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죠. 입국할 때 가지고 온 돈은 그대로 본인에게 돌려준다. 만약에 가지고 들어오기 힘들면 현지 확실한 곳에 묻어놓으면 입국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화재 같은 것도 잘 가지고 있다가 들어오면 정부에서 보상해준다. 1983년 2월 25일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월남한 이웅평 대위는 귀순 후 현역으로 한국 공군에서 대령으로 근무했고, 당시 미그기 값을 한국 정부에서 전액 본인한테 보상해 주었다. 당시 돈으로 10억 원이었으니까 지금 돈으로 보면 100억. 그러니까 대략 1000만 달러 정도다.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라. 돈이 없으면 본인이 근무하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는 것이 좋다. 본인 생각에 별것 아닌 정보도 여기서는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간첩 한 명 적발하는데 최고 5억 원, 약 43만 달러. 간첩선은 최고 7억 5천만 원, 약 63만 5천 달러를 보상해주고 있다. 핵이나 미사일 관련 정보는 보상금이 많다. 마지막으로 탈출을 고민 중인 북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꿈이 대한민국에 와서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세 식구가 와서 며느리를 받고 손주 둘을 보다 보니까 6식구로 불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자식 문제다. 대한민국은 자식들 교육시키기 참 좋은 세상이다. 부모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자식은 큰 세상에서 자유롭게 뻗어나가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웰컴 투 한국!